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로 양돈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와 돼지 출하를 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심지어 한 농가에서는 분뇨가 넘쳐 하천까지 흘러 넘쳤는데 이 철원군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농가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지난 17일,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철원군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철원 양돈 농가 75곳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와 관련된 역학 농장은 무려 46곳. 이들 축산 농장은 9일 동안 분뇨 처리와 돼지 출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8톤에서 10톤가량. 돼지는 안 줄고 분뇨는 늘어나 농가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농장이 혹시나 질병에 걸렸던 농장이라면은 이거는 이동 중지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냥 바이러스가 그대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니까.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철원의 축산 농민이 촬영한 분뇨 탱크 모습입니다. 탱크 3개를 합쳐 1,000톤에 달하는데 모두 꽉 찼고 주변으로까지 흘렀습니다. 결국 주인도 모르는 사이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고 신고를 받은 철원군 환경과는 벌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농가들은 분뇨를 배출하지도 돼지를 출하하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인데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응입니다. 환경에서는 벌금을 물려야 된다는데 축산가에서는 분뇨 처리를 좀 해달라니까 이동 제한이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농가로서는 참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는 대로 임상 정밀 검사를 거친 농가에 한해 관 내에서만 분뇨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출 차량이 한 대로 지정되고 철원군 내에서만 반출이 허용돼 충분한 분뇨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해당 농가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다녀온 차량이 도내 82곳의 농가를 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역학 농가는 모두 82곳으로 29곳이 ASF 발생 농가를, 53곳은 발생 농가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다녀온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 농가는 철원이 4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화천이 10곳, 홍천은 8곳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 전역이 중점 관리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접경 지역 하천 유역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돼지열병의 특성상 더 안전한 방제 방식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 5곳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했던 도내 농가는 82곳으로 늘었고 강원도 전역이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돈 농가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축산 농가 모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성상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는 양돈 농가는 소독 차량 출입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소초면 일대의 양돈장 4곳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통해 보다 더 입체적인 소독이 실시됐습니다. 드론 방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 사람이나 차량을 통한 소독은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지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는 접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방제 효율도 높습니다. 축사가 최소한 10,000평이다라고 치면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10,000평 정도로 다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나무나 지붕 혹은 초대형 사료통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사각지대까지 소독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양돈 농가 37곳 방역 작업에도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언급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차원에서 세부 계획이 실행되고 자치단체의 대북 사업 자율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북미대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자 회동 역시 동계올림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으로 전쟁 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 3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그 실천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부 차원의 세부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대북 사업의 중앙정부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자치단체로 대북 사업의 일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접경 지역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작은 사업부터 남북 협력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유엔 연설로 다시 주목받게 된 동계올림픽과 비무장지대. 도내 접경 지역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삼척에서 버섯을 따러 갔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하정면의 한 야산에서 73살 윤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섯을 따러 나갔다 연락이 끊겼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수색 끝에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혼자 갔다 어제 한 9시에 갔대요. 그런지 어두해는 안 오기 때문에 온 사람 삼척시에다 연락해가지고 그래 삼척시에서 와가지고 밤새도록 불쾌가 찾은가 봐. 그래 못 찾고 이제 아침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고성에서 버섯을 따러 갔던 60살 조모 씨가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가을이면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다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버섯 채취에 몰두하다가 등산로나 임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산악 안전사고가 모두 711건 발생했는데 9월과 10월의 38%인 275건이 집중됐습니다. 등반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야생 버섯 등 임산물 채취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등산 또는 그 버섯 채취 시 주의할 점은 그 산속은 해가 짧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산행 시 주의할 점은 벌 쏘임이나 뱀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극적인 향수나 옷차림을 자제하면서 목이 긴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산에 오를 때에는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나홀로 산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최근 평창을 비롯해 전기 저장 장치인 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재해 우려뿐 아니라 이제는 화재 걱정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180m 청옥산 정상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에서 한 200m 떨어지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초기 작업이 하신 농사짓는 거 다 대피하라 이거.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6건, 올해 벌써 8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민간합동 조사팀이 꾸려졌고 올해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팀은 일부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을 포함해 시스템 결함과 시공 불량 등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ESS에 대한 제조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에 따른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추가 화재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정규적인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략 한 반 정도는 지금 안전조치가 진행이 거의 된 것으로. 전국에 보급된 ESS는 1,600여 개, 대부분 산에 위치해 불이 날 경우 자칫 산불 등 대형 피해로 번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태양광과 풍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화재로 ESS 안전성 논란까지 일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규탄하는 범강원도민 걸기대회가 다음 달 10일 양양 남대천 둔치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에 걸기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양양 송이축제의 개막 등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해 10월 10일로 날짜를 늦춰 양양 국민과 강원도민 10,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도내 6개 시군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관련 사업들을 보면 춘천시 등 9개 시군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과 해수열 설비를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 2,000여 곳에 설치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구역별로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84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화천군이 도청 청사 이전을 선언했지만 강원도는 도청 청사는 이전이 아닌 신축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청사 유치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 지역과 화천군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경북도청이나 충남도청은 광역시라는 다른 행정구역에서 경북과 충남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다며 강원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유치전을 막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 신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강원회의와 남북강원도 협력협회는 어제 도의회에서 도내 시민단체와 남북협력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원실에서 기획회의를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의 전국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적발되는 불법 무질서 행위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 동안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는 11,190건의 불법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샛길 출입이 4,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가 2,200여 건, 흡연 900여 건, 야영은 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밖에 밀렵이 37건, 계곡 내 세탁이 36건, 무속행위도 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북한산이 2,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이 1,600여 건, 설악산은 1,50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이를 도운 일당 5명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근무 중인 직원을 퇴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이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것처럼 꾸며 지난 넉 달 동안 실업급여 1,460만 원을 받아낸 업체 대표 32살 A씨와 20대 근로자 B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부당 수령액에 추징금을 더한 1,750만 원의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공무원 가운데 매년 5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7명으로 한 해 평균 5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같은 군 소속 공무원을 쳐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12월에도 태백에서 음주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11회 강릉 커피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강릉 아레나와 안목해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커피가 말하다 보이스 오브 커피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11회 강릉 커피 축제는 커피 원두 생산국의 주한 대사관과 200여 개의 커피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백인 백미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를 비롯해 백인 음악회, K-팝 공연, 그리고 뮤지컬 배달의 집 이야기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한편 지난해와 같이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컵 사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삼척 초곡의 용굴 촛대바위 해안 경관길에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개방한 초곡 용굴 촛대바위 해안 경관길에는 2달 만에 11만 2천여 명이 찾아 해안 절경을 감상했습니다. 삼척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해 전설과 유래를 설명하고 관광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경관길은 삼척시가 93억 원을 들여 해안 탐방로 660m를 개발했고 용화 해변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2019년 인제 군민 대상과 자랑스러운 인재인상 등 5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